라디오 천하. 라디오 천하.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천하 공감 토론방의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서태문입니다. 인간은 문자를 개발해서 사용한 후로부터 독서를 통해서 꾸준히 인간의 지적이고 정서적인 욕구와 탐구심을 개발해 왔습니다. 그러나 현대 사회에 들어서면서 독서가 담당했던 역할이 텔레비전, 특히 인터넷, 핸드폰 등 매체와 통신기구들이 대신하게 됨으로써 이 독서에 대한 의존도가 낮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복합적이고 고차원적인 정보는요, 그래도 독서를 통해서 얻는 것이 보다 질적인 것입니다. 네, 이 정보화 시대에 들어서면서 전문화되고 복잡한 내용을 담고 있는 글이 많아진다는 점을 감안할 때 오히려 독서의 중요성은 증대되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오늘 라디오 천하 공감 토론방에서는 독서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연변 텔레비전 방송국에서 부주필로 지내오셨던 김명택 선생님 저희 스튜디오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김 선생님의 가정은요, 2014년도에 국가신문출판추원국에서 발급한 제1회 전국 책향기 넘치는 가정으로 선정이 돼서 영예정서를 발급받았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유, 자랑스럽네요. 네, 2014년 네. 10월 달에 주에서 독서절을 맞이하면서 대회를 열었습니다. 그래요. 이 가족분들 모두가 독서를 아주 즐기시나 보네요. 예, 그렇다고 봐야겠습니다. 우리 집 사람은 연대에서 조문을 전공하고, 네. 그리고 영길시 제2고급중학교 조선어문 조문조 조장으로 일하다가 1999년도에 퇴직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연대에서 중문을 전공하고 30년간 기자를 하다가 2001년에 정형퇴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양주는 슬하에 아들, 딸을 두고 있는데 둘 다 대학을 마치고 큰 딸은 영길시 제2고급중학교 역사조 조장으로 지금 일하고 있고, 딸은 올해 텔레비에서 10년간 기자를 하다가 2008년도에 연대 조선 한국어 학원에 가서 교편을 잡으면서 지금 몇 달 후이면 문학 박사 공부를 마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 두 아이들은 그때 우리 집의 환경에서는 책이 비교적 많은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냥 책을 읽는 가운데서 아이들도 어릴 때부터 부모들이 책을 읽는 것보다는 따라서 책을 읽고, 예, 그리고 그때 조건이 그렇게 풍족하지는 못했지만 우리 집 사람이 서점에 있는 모든 아동 그림책을 몇백 권 사서 우리 아이들이 다 봤습니다. 한어든 조무이든. 그러다 나니까 독서를 하는 습관이 자연적으로 형성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언급해야 할 것은 제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사람은 꼭 독서를 해야 되는가? 이것이 관건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아시다시피 책은 인류 문명의 집대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선인들이 후세에다 남겨놓은 정신적인 유산이요, 그 다음에 지식의 창고, 지혜의 창고입니다. 네. 예. 그래서 제가 한국의 책을 볼 때 한국의 유명한 시인인 조병환 이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말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청취자들께 그대로 전달하겠는데, 책은 삭막하고 칼칼하고 무식하고 교양 없는 텅 빈 머리에 생각하는 능력, 살 줄 아는 능력, 인간으로 사는 능력, 문화와 문명을 즐길 줄 아는 능력을 키워주고 고귀한 피를 수혈해 준다고 했습니다. 네, 살아가는 능력을, 네, 그렇죠. 주었네요. 그러니까 제가 다시 반복한다면 책은 삭막하고 칼칼하고 무식하고 교양 없는 텅 빈 머리에 생각하는 능력, 살 줄 아는 능력, 인간으로 사는 능력, 문화와 문명을 즐길 줄 아는 능력을 키워주는 고귀한 비를 수혈해 한다고 했습니다. 이 얼마나 좋은 얘기입니까? 그래서 이 조병화의 말처럼 우리 집에는 각종 능력을 키워주는 책이, 고귀한 책이 부동한 공부서로부터 부동한 장르, 부동한 연령층 독자들이 읽을 수 있는 책들이 101캔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평생 기자로 일해왔고, 집사람도 교원으로 일하다 보니까 책은 우리에게
무엇보다 비울 수 없는 재산입니다. 비록 우리는 이런 재산이 보물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무죄 넣은 돈도 없고 또 부자는 아니지만 해도 그래 마음이 부자로 지금까지 아주 유쾌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년퇴직한 다음에 우리 집사람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게 습관이 됐기 때문에 책을 열심히 읽으면서 자기 글을 쓰는데 열중했습니다. 그래서 그 서재의 책들이 비록 그 퇴직하기 전까지는 그래도 어떤 책들은 자리를 지키기만 하는데 퇴직한 후에 다시 그걸 꺼내서 읽으며 보풀이 나가지고 정말 책들이 그 아주 좀 낮게 변했지만 해도 그래도 그거는 우리 지혜와 지식으로 우리를 충만되게 하는 보물이었습니다. 그래 그 열심히 책을 읽으면서 그 우리 집사람도 그렇고 저도 정말 노시라고 말해서 밤을 패가며 글을 썼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사람은 그 2011년도에 보통 기원으로서 책을 출간한다는 것도 제 생각에는 그때도 생각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그렇게 간단한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아주 평범한 교원 출신인데 그래서 김복순 수필집 후회 없는 선택 이것이 출간됐습니다. 그리고 그 연변 단풍 수필의 회원답게 해마다 그 수필 2-3편씩 써서 수필에서 1년에 한 번씩 수필집을 모아서 출간합니다. 거기에 그냥 그 2-3편의 수필을 수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2001년도에 퇴직과 함께 그때 텔레비에서 15년 동안 일한 이것을 총화하면서 텔레비에서 탐구 그걸 출간했습니다. 그래서 그거 출간한 뒤를 이어가지고 그 8-9년 어간에 또 다시 그 공부를 하면서 남의 책을 읽고 또 나로서 생각 가지면서 그때가 가사선집, 산문집, 그리고 시집, 그리고 지난해 우리 부부문집, 부부문집 이러고 지금 원래는 6.1절 전에 나오기로 했는데 동시집 겨울동화 이것이 요즘 곧 출간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남의 책을 읽으면서 내 지식을 풍부히 하고 내 영감을 돋궈줘 나에게서 정말 무엇이 필요한가 이걸 다시 돌이켜보면서 글을 쓰는데 아주 유조한 역할을 놀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요. 책에 나한테 준 무궁무진한 힘이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는 것 같고요. 뭐 만년을 글과 책과 함께 열심히 살아오신 우리 선생님은요. 뭐 좋은 친구가 돼서 재미로 과찬입니다. 기대가 됩니다. 좋은 작품집도 이제 보게 되고 그래서 이 정년퇴직한 후에도 뭐 이렇듯 왕성하게 독서를 해가면서 책까지 펴내셨다니 참으로 대단하다, 놀랍다 이런 얘기 주변에서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글쎄 그런 얘기는 합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는 제가 즐기기 때문에. 즐기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인생이 짧다면 짧고 길다면 깁니다. 이 인생에 내가 후세대에게 혹은 무엇을 남기고 어떻게 가겠는가 이런 생각도 많이 하면서 즐기니까 책을 읽으면서 이래서 책을 읽으니까 또 그 책이 저에게 읽은 다음에 저에게 주는 그 무엇인가 인생을 아름답게 장식해 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줬습니다. 독서를 하니까. 이래서 우리 집에서는 2014년도에 제1회 전국 책 한기 넘치는 집으로 영광을 간이 지니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우리 집 사람도 그렇고 저는 그렇습니다. 꽃향기는 계절에 따릅니다. 꽃향기는. 그러나 독서는 계절이 따로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1년 사시절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꽃은 계절에 따라 향기를 풍기지만 책 향기는 언제나 여전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책이 그 사람에게 주는 가치는 정말 금전으로 계산할 수 없고 또 금은보화로도 대체할 수 없습니다. 독서라는 책이라는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시대가 발전함에 따라 지금 우리 시대는 옛날과 완전히 다릅니다. 10년 전과도 다른데요. 5년 전과도 다르고 1-2년 어간에 지금 격변하는 시대에 처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도로 발전하는 이런 격변의 시대, 격동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지금 아주 독서를 하지 않으면 안 될 이런 그 여건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일이 저명한 문호 괴테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장 유능한 사람은 배우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독서를 즐기는 사람, 배우려고 하는 사람은 가장 유능한 사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유능해서 책을 출판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독서를 하면서 이게 정말 내 머릿속에 지식이 늘어나고 지혜가 늘어나고 거기에서 충동을 받아가지고 나는 글을 써야 되겠다. 이러면서 머리에 형상사회, 논리사, 영감이 떠오르게 이러니까 유능한 사람을 만든다는 이 말을 저희 실천에서 저는 정말 실감합니다. 그래. 이런 격변이 시대, 격동의 시대에 살면서 우리 부단히 배우지 않은 사람은 사회에서 적응하는 능력을 키워낼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당에는 무엇이 되는가? 사회라고자 혹은 패배자로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까? 우리는 7살, 8살에 학교에 들어가 가지고 소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 3년, 대학 4년 하는데 이 학교 교육이 끝났다 해서 인간의 공부가 끝난 게 아닙니다. 이렇기 때문에 주총리가 생전에 이랬습니까? 하늘로 후도로 쉬도로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배워야 된다는 바로 이 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 어떤 분들은 학교 교육이 끝난 다음에는 공부라는 것도 필요 없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래서 저는 정말 퇴직한 다음에 우리 부부간에 우리 가정에서는 이것을 중히 여깁니다. 그래 배우고 배우고 또 배우자 뭐 이런 그렇죠. 얘기가 그렇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평생 공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그런 인생을 사는데요. 이 독서열이 점점 식어가고 있는 지금 이런 영향을 받았다니 참으로 우러러 보게 되기도 하고 최근 또는 우리에게 삶의 진로를 개척하도록 또 밑거름을 주고 올바른 가치관을 수립하도록 깨달음을 주지 않았습니까? 이럼에도 불구하고 또 지금 책을 읽는 사람이 적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가장 관건적인 원인이 무엇이라고 보고 계십니까? 김 선생님께서는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점차적으로 그 책을 읽는 사람이 적어지고 있다. 그런데 단순히 우리 연변의 문제도 아닙니다. 길림성 혹은 정구. 어찌 보면 세계적으로도 그렇다고 봐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는 지금 과거와 완전히 다른 이런 시대에서 살고 있습니다. 무슨 시대냐 말하자면 고도로 되는 사이버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컴퓨터 시대에 살고 있는데 이렇기 때문에 집에 앉아서 내 컴퓨터를 켜놓고 마우스를 움직이고 그 다음에 키보드를 치면 지구촌 방방곡곡을 다 엿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핸드폰 하나면 세계 어디를 가도 두렵지 그래. 안 두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거기로서 모든 정보가 통하고 이러기 때문에 이런 시대에 처하고 있다는 걸 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연장돼 가지고 이제는 종이책인 것이 아니라 전자책이 나와 가지고 종이책과 지금 결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맞아요. 지금 그러니까 젊은이들하고 컴퓨터를 아는 분들은 전자책을 열중하면서 종이책을 외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위에서 사람이 독서하는 사람, 책 읽는 사람이 적어지는 것은 첫째 원인이었죠. 두 번째 원인으로서는 우리 연변에서 보면 조선어 무용론입니다. 조선어 무용론입니다. 이 조선어 무용론은 어느 민족이 조선어 무용론을 제창하거나 실천하는 게 아니라 우리 본 민족입니다. 조선족 자체가 이렇습니다. 이러기 때문에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 더욱이 당정기관 간부들, 지식이 높은 지식층, 지성인들 가운데서 더 나타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조선어를 알고 조선말을 하는 것은 내 면목이 깎이거나 내 지위가 손상을 받는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조선말을 하지 않는 걸 이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때론 신화서점 맞은짝에 버스 정류소가 있는데 거기에서 저도 서점으로 다니면서 가만히 버스를 기다리다 보면 젊은이들이 신화서점에서 나오면 제가 몇 달 전에 봤는데 젊은 여성이 조선말 책을 들고 나왔습니다. 보니까 참 놀랍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며칠 후에 한 남성이 젊은 아마 20대겠습니다. 21~22살 되겠는데 연변문학
연변문학 잡지로 들고 나오거든요. 과찬하고 싶죠, 그럴 때. 그렇죠. 예, 그래서 나는 맞아요. 정말 그 다른 사람이 아니면 붙들고 네. 어디에 있습니까? 물어보기도 쉽고. 그래요. 정말 이런 형상이 아주 드뭅니다. 네. 예, 그래서 우리 조선의 무용론이 이 영향에서 조선의 도서를 본체만체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비례가 어떠냐? 많다고 봐야 됩니다. 많다고 봐야 됩니다. 영도 간부들부터 뭐 그래, 회의와 그렇지. 행사장에서 그렇지, 심심치 않게 예. 한어로 대우를 예, 한 그렇지. 경우가 많죠. 보시오. 그 주급에서 하는 회의. 네. 요즘 좀 괜찮더라도 주급에서 하는 회의에서 조선말 그 현수막을 거는 게 몇이나 됩니다. 민족언어를 잘하는 간부가 우수한 간부라고 했는데 그게 잘 그렇게 안 되는 됩니다. 거죠. 예.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이 법을 제정한 주인대에서 네. 반드시 감독 부분이 있어가지고 예. 제대로 감독해야 됩니다. 이런 영향이 아래에 미치기 때문에 조선어무영론이 지금 남모가 있습니다. 사회구역 가두에서 기본상 조선말이라고는 들을 수 없고 조선문 현수막이나 간판이 거의 없습니다. 그 책들을 보면 도서들이 100분의 99가 다 하나입니다. 이렇습니다. 이것이 많아요. 예. 이것이 두 번째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 조선문 도서의 종류, 그리고 도서의 내용, 네. 그 다음에 도서의 질, 여기에도 관계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조선족 작가들이 책은 많이 낸다고 보는데 그런데 우리 여건이 다른 주에 비할 바 없습니다. 이러기 때문에 우리 연변 작가협회에서 안희성이가 그리 부유한 성이 아닙니다. 그런데 안희성인가 작가협회에서 우리 연변 작가협회에다 20만 원을 후원해가지고 예. 그 돈으로 지금 연변의 작가들이 자금이 모자라서 책을 출판하지 못하는 이런 분들. 예컨대 농민 시인 리근영, 예. 리근영이 그 시집도 여기에서 출자를 해가지고 출판했습니다. 이런 형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디 있는가? 또 우리 책값이 너무도 아림찹니다. 저는 책을 6권 출판하면 보면 요 책은 15원 해도 되겠는데 어째서 20몇 원씩 하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는 그 책을 팔려고 출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죠. 종이값이 오르고 인쇄비가 오르고 판권까지. 이것이 자꾸 예. 오르니까. 많으면 너무 책 출판하자면 그런데 우리 않습니까? 연변의 예. 소비는 전국에서 앞자리를 차지한다고 하지만 우리 실제 월급 여기에 비하면 책값하고 비례가 정비례가 아야 됩니다. 이러니까 그걸 쌓아본다는 것도 어진간한 힘을 들이지 않으면 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느 한 친구가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제가 동시집 출판하는데 어떻게 하겠는가? 어떻게 하겠어? 뭐 아이들께다 뭐 배분해주고 그거 팔려서 그러지 말고 서점에 가져가시오. 서점에 왜 가져가냐? 자기도 동해주민에 가져가는데 아이들 거는 잘 팔린답니다. 왜 그러냐면 부모들은 아이를 데리고 서점에 간 다음에 아이들이 그게 딱 마음에 들면 싸주시오 하면 무조건 싸주니까. 예. 그래서 성인들이 책은 예. 잘 안 팔겠지만 아이들 그러던 거 좋기는 좋다. 나는 왜 그러냐면 이것을 아이들께 유리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책값 이것도 우리 정말 연구를 해야 됩니다. 우리 민족으로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 민족의 책이 어린 아이들부터 책을 많이 읽게 하자면 그래도 책값도 여기에 염두에 둬야 되지 않겠는가? 이거는 주정부 차원에서 조금 고려를 해줘야 되지 않겠는가? 성에서도 민족자치주라는 여기에 감안해가지고 어떤 우대 정책이 있거나 이런 것이 있으면 안 되겠는가? 이런 생각. 이게 세 번째고. 다음에 우리 가정이 중요합니다. 가정에서 학부모들이 되도록이면 가급적이면 이신작취해가지고 그 독서에 대한 거 자식들께 강조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 원인도 빠뜨릴 수 없는 원인입니다. 부모가 강요를 하고 부모가 이신작취한다면 아이들도 자연 따라가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부모는 아이들이 제1임 선생이 아닙니까? 이거는 이불로서 혹은 이신작취하는 실천으로서 그들에게 영향을 주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독서하는 습관은 어릴 때부터 키워야 하지 아야 됩니다. 이것도 축구가 한 가지입니다. 축구도 등소표에 말하지 않습니까? 축구는 어린 애들부터 틀어지라. 생전에 말한 이야기입니다. 독서도 한 가지입니다. 어릴 때부터 그걸 키워야 정말 자연스럽게
이것은 내 생활의 일부이다. 하루에 밥 3끼 먹는 것과 똑같은 거다. 이렇게 느끼면서 독서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는 어린이들에게 독서에 열중하도록 조건을 마련해 줘야 됩니다. 조건을. 예. 그리고 적극적으로 그들이 이끌어줘야 됩니다. 교원들이, 선생님들이. 만약에 어떤 오늘이 조선어에서 어떤 걸 배워줬다면 여기에 근거해 가지고 어떤 책을 읽으시오 이렇게 이끌어주고 인도를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여기서 그 아나운서가 들으면 조금 놀랄 겁니다. 제가 재료를 검색했는데 재료에 따르면 중국인들이 1년에 책을 읽는 이게 어떻게 되느냐 0.7권입니다. 한 권이 아닙니다. 한 권도 안 되네요. 0.7권이 책을 읽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 한국인들은 7권이 있습니다. 7권. 그런데 일본인들은 어떻게 40권이 있습니다. 1년에. 러시아인들은 어떻게 했는가? 55권이 책이 있습니다. 대단하네. 러시아 문명이 그 좋은 거 아닙니다. 아이 그렇습니까? 고리키가 어떻게 나왔겠고 레브 톨스토이가 어떻게 나왔겠고 마야콥스키가 어떻게 나왔겠고 아이 그렇습니까? 이런데 정말 우리는 한 권이 책도 와야 될 그 엄청난 대비 아닙니까? 그래, 보고 듣고 있습니다만 실천을 옮기는 것이 참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이래서 저는 정말 이 자료를 검색하면서 야 이게 정말 우리는 너무하다. 정말 이걸 개변하면 우리 중국이 정말 앞으로 어떻게 되었느냐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 참 엄청난 대비가 되네요. 책을 많이 읽었으면 저희는 방송하다 보니까 그냥 좀 책과 관련에 대해서 좀 많이 접하기도 합니다만 자식들은 그렇게 잘 못했어요. 저희도 죄송하고요. 그래도 뭐 그 아나운서는 그 집에서 아이들이 이런 아버지 부모의 이런 환경하고 부모의 직업에 적응되도록 해서 노력하면 다 알고 있으니까 아직 어리니까 그렇지요. 그 점차적으로 그건 해결될 수 있다고 봐야 되죠. 네. 그리고 또 매년 무슨 뭐 이 독서의 날 제정해서 뭐 어떻게 우리 주에서도 뭐 그런 활동도 많이 벌린다고 들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바로 제가 위에서 이야기를 한 지금 우리나라 주민들이 1년에 읽는 책이 한 권도 아니 된다는 이런 현실이 우리 정부 차원에서는 부득불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했습니다. 그래서 독서 열의가 점차적으로 식어가는 이런 현실에 비추어 가지고 우리나라에서 매년 4월 23일을 독서의 날이라고 지정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이래서 여러 가지 독서 추진 활동을 이어온 지 인전 10년째 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에서도 지난 4월 22일에 제10회 연변 독서절을 벌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이었는데 그때 주제는 책향기 거룩한 연변, 중국의 꿈 이것이 바로 그날 독서절의 주제였습니다. 그래서 그 주 독서절위원회에서는 그날의 전주 여러 민족인민들에게 이런 호소를 내렸다고 보도가 되었는데 대중들은 책과 만나고 책을 벗으로 사귀고 그 다음에 독서 과정에 배우고 성장하고 그리고 인재화되며 책향기 매 가정에 넘쳐 흐르고 가정 성원들이 독서 과정에서 정신적 즐거움을 나누도록 호소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 독서절위원회에서 정말 이건 좋은 시책이라고 봅니다. 이런 시책을 시달하기 위해서 그날에 우리 준해 4개 빈곤 hen시에다가 100만 원의 독서 구매 카드를 발급해요. 상당하네요. 상당하죠. 이건 주에서 결심하고 나린 게니까. 그리고 여러 학교에다 100만 원어치 도서를 기증하는 등 행사를 펼쳤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행사가 우리 주 주민들이 앞으로 독서를 중요시하고 하는데 가장 큰 효과를 이루어내리라고 믿는 바입니다. 그래서 우리 실망은 할 건 없습니다. 그럼요. 실망 정부 차원에서 중시하고 각 분야에서 정말 협력한다면 우리 독서열을 일으키는 데는 왜 그러냐면 우리 조선족이 문명인가 어른민족에 비해서 적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면 조선은 문자가 거기에 자원모음을 알면 붙이면 다 되는 거고 그러니까 어린민족에 비해 문명이 적기 때문에 우리 조금 강조하고 힘쓴다면 이 문제는 해결을 가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 김선생님이 독서는요 인간의 사고를 키워주고 또 언어 발달을 가져다 주고 경험을 확대시켜 주는 좋은 점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독서의 의미에 대해서 좀 더 짚어 주시겠습니까? 예, 그렇죠. 오늘 제가 이야기를 하는 담론하는 주제가 바로 독서의 의미이기 때문에 부득불 이 문제를 논의해야 될 것 같죠. 인간이 많은 물질을 창조했습니다. 그런데 이 창조물 중에서 생명이 가장 긴 것이 책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아니 그렇습니까? 도보가 세상을 뜬 지 이제 몇 해고요. 구런이 세상 뜬 지 얼마입니까? 아니 그렇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남겨진 식구, 그건 그냥 우리 후세대들께 지금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습니다. 아니 그렇습니까? 수천 년이 흘렀고, 예, 그렇죠. 공자맹자, 육아학설이 우리에게 주는 우리 동방에 주는 영향, 한국, 일본, 중국, 이 아시아의 나라들이 이 육아학설이가 주는 영향이 아주 무섭죠. 지금도 무섭죠. 더욱이 식품편 주석은 우리 공자, 맹자 여기에 대해 대단히 중시하지 않습니까? 세계에 지금 공자 학원이 얼마나 됩니까? 네. 아니 그렇습니까? 열조도 일고 있지 않아요. 전 세계에 퍼지고 있습니다. 이래서 가장 긴 것이 책이라고 하겠습니다. 생미. 그래서 우리 무정한 세월 앞에서는 모든 것이 다 무로 돌아가지만은 그 책만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위인들도 모든 위인들도 다 책을 읽는 걸 통해서 영웅이 탄생했고 위대한 사람으로 되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재직일 때 95년도가 6년도에 북경에 가가지고 중앙선전부에서 조직한 견학단에서 모주석의 생전에 책방을 들어가 봤습니다. 근데 모주석에서는 화장실에도 벽에다가 책을 쌓아놨습니다. 예. 그런데 그걸 아마 서주님도 아시겠지만 화장실에 앉아서 책 보는 거하고 사고를 하는 게 사람에게 그렇게 힘들어준답니다. 예. 거기에서 안이 생각나던 단어도 생각나고 그렇답니다. 이래서 그거 보면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안정적이고 편안할 때에서 그런가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 모주석이 시사, 모주석이 그 필치 누가 그 사람을 현 시대에 초과할 사람이 있겠는가 저는 없다고 봅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래서 예를 든다면 우리 미국의 신민계 대통령 링컨 아시죠? 링컨이란 이 양반이 어릴 때는 아주 가난해서 학교도 못 다녔답니다. 집이 너무도 가난하기 때문에. 그래서 때문에 어떻게 했느냐? 집에서 혼자 책을 보면 그렇게 독학이죠. 그래서 공부를 해가지고 하다가도 돈이 없어 책을 못 사면 그 책을 빌어보기를 해서 20리 되는 길을 걸어가지고 가서 책을 빌어다가 읽었답니다. 읽은 다음에는 그 책을 돌려줘야 되는데 그것이 아쉬워서 다시 뺏기고 그 책. 그래 뺏긴 다음에 그 책을 돌려줬답니다. 이렇게까지 그는 책을 사랑했고 책을 통해서 세상을 엿보다가 마지막에는 국민이 추앙하는 신민자 대통령이 되지 않았습니까? 링컨이가. 그러니까 그리고 또 우리 나폴레옹 이 양반은 책을 그렇게 무지 사랑하고 독서를 즐겼답니다. 이 양반이 독서를 할 때는 아무 때와 장소를 가리는 게 없었다. 사람이 밀집한 곳도 좋고 역전 아무 데서나 책을 읽었답니다. 이래가지고 이 책에서 읽었기 때문에 나폴레옹이 어느 전장에서 다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이냐? 독서를 통해서 얻은 지식하고 그의 상상력을 가지고 핵심 방법으로 전쟁에서 전술을 짰기 때문에 다 이길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책의 독서라는 책이라는 것이가 이렇게 정말 사람에게 지혜와 지식을 공급해 준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이 모태동도 책을 너무 열정하시는데 책 하루라도 안 보게 되면 유석이 동지한테 뒤떨어진다. 그렇지. 유석이도 책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렇지. 다 그렇지. 그러니까 얼마나 경쟁도 하고 또 열심히 책을 봤나 엿볼 수 있는데 우리 다 그 위대한 분들이 이렇게 탄생한 거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인들은 현명한 사람은 책을 선택했나 봅니다. 그렇죠. 19세기의 저명한 수필가 시인은 미국의 에머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양반의 이야기는 그렇습니다. 사람은 독서를 잘하는 위대한 발명가로 되라. 독서를 잘하는 위대한 발명가로 되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동진 시기에 우리 도교학자 그리고 이학자인 가롱 이 사람은 책을 펴놓고 복음을 생각하면 천지도 그 진상을 감출 수 없다. 이것이 얼마나 위대한 명언입니까? 보시오. 책을 펴놓고 복음을 생각하면 천지도 그 진상을 감출 수 없다. 그러니까 천지의 모든 걸 감추고 다 눈앞에 머릿속에 다 드러난다는 뜻이니까 책이 얼마나 위대한 거죠. 예, 그렇죠. 이래서 그러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독서에 대해서 독서를 하라는 요구를 어떻게 제기해도 이는 과분하지 않다는 겁니다. 예, 과분하지. 이래서 그 독서는 정말 우리에게 새로운 활력소를 주고 신선한 자극제가 되고 생활이 발랄한 추진력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 그 기성세대인 우리는 지난날의 구소련 혹은 조선 이 나라의 도서의 매력을 저도 그렇습니다. 제가 소학교, 초중, 고중, 대학을 다닐 때 그때는 구소련하고 조선에 이 책들이 많이 들어왔는데 예컨대 그렇습니다. 고리키 어머니, 레브 톨스토이 전쟁과 평화, 그다음 벨린스키 선지, 마야코스키 선지, 그다음에 조선의 리기영 땅, 그리고 최세의 박돌의 죽음, 최세의 선지. 안 그렇습니까? 그다음 중학교 그 교과서 그렇지. 예, 그렇지. 장문집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한설령. 예. 그리고 조기철. 맞아요. 유명한 예. 조기철. 예. 그다음에 그 후에 와서 우리 천세봉, 석결이 세고. 예. 그리고 인간 문제, 강경계 여성 작가. 이어류 작가. 예. 그리고 우리 국내에서는 고정명작, 사대 명작, 로신, 파금이 집이라든지 혹은 홍기보, 붉은 바위, 폭풍치유, 청춘의 노래, 님에서는 이런 것들이 우리 이 기성세대에 준 영향이 대단히 컸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들어가서 제가 조금 실례를 든다면 꼬리끼 어머니는 우리에게 뭘 제게 가져다 줬냐, 모성애, 효도에 대한 걸 정말 느끼게 하고, 그리고 전쟁과 평화는 전쟁의 참혹성, 평화의 소중함, 이걸 우리 인간에게 주입해 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석계월의 세번 같은 거는 제가 보면서 필기를 한 것이가 그 명문 명어가 150페이지 됩니다. 거기서 다 뽑아. 그 연변대학 61년도에 다니면서 제가 매일 과외 시간마다 그거 읽으면 명언. 그리고 그때 조선의 문학 잡지 그걸 다 명언들을 몇백 조목을 다 필기해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아까 우리 민광 주임과 얘기를 했다지만 제 친구 김상구이라고 있습니다. 동료 작가입니다. 이 양반이가 지난해 황감년에 연변 작가협회 회원에 가입했고 그 다음에 봄날 음악회 동료집을 출간했습니다. 이 양반은 소학교 다니다가 2학년 때 고질병에 몹쓸병에 걸려가지고 2년 다니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의 아버지가 용정고중의 교원이었는데 아들을 위해서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줬는데 누구 책이냐? 김세영이 동료 동시집. 그 다음에 최태영, 최영춘 부친입니다. 최태영이 동료 동시집. 그 다음에 우리 라디오 방송에 문학부에 있던, 아동부에 있던 리행복이 동료 동시집. 예, 이걸 빌려다가 아들에게 주니까 상구이는 그 책을 정말 못 가는 사람처럼 그걸 낭독하고 뺏겨두고 이러면서 초중에 1학년에 들어가니까 문화다革명이 일어났습니다. 공부할 기회가 없습니다. 이러니까 이 양반은 학력이 모자랍니다. 그러나 학력이 없기 때문에 분투를 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학력하고 작가가 되는 하고 무슨 관계냐? 관계없습니다. 대학을 졸업했다고 해서 작가가 되는 게 아닙니다. 대학을 졸업하지 않았다고 해서 작가가 꼭 아이 되거나 된다는 건 없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학력이 없는 사람들이 작가가 되는 비율이 많습니다. 꼬리끼가 다녔습니까? 아이 그렇습니까? 이런 행사인데 제가 이거는 상대적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김상훈 이 양반 이렇게 노력 분투를 했기 때문에 이 사람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양반의 동료가 연변님이 출마해서 소학교 교과서에 수록된 것이가 여러 수가 됩니다. 이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예를 듭니다. 그래서 책이라는 거는 책은 읽으면은 그 모르던 것을 알게 되고 지식도 늘게 되고 그 다음에 동료들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책을 읽은 다음에 동료들과 마주 앉아서 이런 이야기를 할 때 나는 어님의 책이라는 건 말아야 하고 이야기를 줄줄 하게 되면 상대방이가 내 모르던 건 너는 아는데 이거 정말 신기하다. 이런 눈길로 나를 바라볼 때는 아주 느낌이 좋습니다. 책을 읽었기 때문에 이런 효과가 나는구나.
그래서 그 바로 이런 것들이 바탕이 되고 또 이것이 안구로 남아서 물론 책은 많이 못 냈습니다. 어떤 분들이 20권, 김등만 같은 분들은 20권씩 냈는데 저는 이자 물론 작가는 아니지만 그래도 책 6권을 냈습니다. 상당하죠. 나는 한 권도 못 냈는데. 그래서 이것이 앙금이 되고 이것이 바탕이 됐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책을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독서를 하는 이유는 다양한 경험을 쌓고 할 수 있고 그리고 상식이 늘어나고 대화의 기술을 터득할 때잖아요. 그럼요. 예. 그 아나운서 서주임이나 인전 아나운서 몇십 년 했습니까? 그 책을 기다리니까 대화의 기술이 아주 독특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제가 또 이야기를 할 거는 우리 민족 조선족 제가 언젠가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말 우리글에서 우리 조선족들이 왜 텔레비나 라디오에서 인터뷰를 할 때 말할 줄 아는 벙어리들이냐? 그러니까 그 이야기가 인터뷰가 조리성이 없고 조리성이 없습니다. 예? 논리성도 없습니다. 한족들을 딱 놓고 대비를 들어보시오. 소액교거나 노인들은 오늘 이 활동 어떻게 생각합니까? 영 좋습니다. 이 땀에도 이런 거 마야 주죠. 끝입니다. 한족들은 알겠습니다. 주당위에서 주정부에서 이런 활동을 벌려서 백성들을 위해 하는데 앞으로도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줘 거기에 정치도 곁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부족합니다. 왜 부족하냐? 독서가 너무도 잘해야 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래서 이 문제가 제가 우리 민족 가운데서 나타난 현실이 이렇습니다. 조선말 할 때는 우리 당정감도도 못합니다. 왜 그러냐? 이 사람은 조선 글 아이 보고 조선신문 아이 보고 독서를 해야 하기 때문에 머리에서 사고라는 게 먼저 하늘을 사고라고 조선말로 번역해 나오다니까 그 말은 떠듬떠듬 거린다는 겁니다. 이래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세상에서 우리들이 스스로 사는 이 세상에서는 다른 세상을 배울 수 있고 새로운 느낌을 받을 수 있는데 이것이 바로 보물고인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책을 읽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빈 가방은 홀로 설 수 없습니다. 빈 가방. 그리고 무지는 정말 가난보다 더 두렵습니다. 그러니까 책가방이 올바르게 서자면 거기 책이 차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빈 가방은 제대로 설 수 없고 무지는 가난보다 더 무섭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을 때까지 배우면서 사는 이런 인생이라는 걸 잊지 말고 독서에 열중하는 게 어떻게 하는가는 생각입니다. 네, 참으로 지당한 말씀인데요. 그렇다면 우리 주민들의 이 독서열을 보다 활발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그렇게 저는 총괄 해봤는데 조금은 큰 것 같습니다만 그러나 이건 부득불적이야. 첫째로 전 사회적으로 독서 분위기를 시종일관하게 관찰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해마다 4월 23일 날 독서절을 정했다고 독서절 기념 활동을 하는 걸 그칠 것이 아니라 보도매체거나 군중단체, 민간단체 혹은 가두, 사회구역, 중소기업 망라한 모든 분야에서 여러 가지 형식과 방법을 통해 가지고 이 한 사업을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4월 24일에 훌쩍 넘기면 끝이다. 이러면 이건 바람 훌 지나간 것만 다름이 없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꼭 이런 걸 견제해야 됩니다. 보도매체에서, 군중단체에서, 민간단체. 그리고 농촌에서는 반드시 농가의 책방이 있어야 됩니다. 농가의 책방. 그리고 기업소에는 기업이 책방, 사회구역에는 사회구역이 책방이 있고, 그 다음에 군대, 거기도 책방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책방에 책이 설치되어 가지고 내 어떤 책을 보고 싶으면 그 도서실 책방을 찾아서 볼 수 있게끔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어떤 생각이 있는가 하면 제가 유감스럽지만 한번 제가 연변일보에 11년 있었는데 거기 가서 이전엔 재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믿고 그때 20몇 년 전에 그걸 믿고 올라가니까 없었습니다. 재료실이 없었어. 그러다가 지난해年말에 우리 라디오 텔레비방송국에도 이전에 서주임 알지만 도서실이 얼마나 큰 게 있었어요. 네, 있었어요. 1층에. 예, 1층에 있었죠. 맞아요. 예, 그때 한족이 거기서 보면. 예. 그래, 그걸 믿고 도서를 찾으려고 하는데 없답니다. 야, 놀랐습니다. 보도매체에 도서실이 없다는 것이 그래, 정말 이거 어떻게 이해합니까? 잊어졌네 그거. 예, 얼마나. 그래서 나는 그때 저 도서실을 제 재직일 때 많이 응용했습니다. 자료를 찾고. 그다음에 우리 기자나 아나운서들이 거기에서 재료를 찾아가지고 그럼요. 자, 우리 풍부하게 하고
해야 되는데 이게 정말 유감스러워. 자기 책상 서랍 속에 있는 그렇지. 것뿐 아니고 저기에는 뭐 그렇지. 많지 않습니까? 그렇지. 그래서 제가 실망했고, 그래서 그 다음에 우리 세 번째로는 독서 전행의 시범 역할을 폭넓게 선전하고, 그래서 그들이 경험을 제때 총괄하고 보급시켜줌으로써 사람마다 독서에 대한 인식을 바로잡게 해야 됩니다. 네. 이런 인식이 따라 못 가면 아니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청취자 여러분들도 오늘 이 시간 통해서 만약에 방송을 듣고 계신다면 그렇게 생각합니다. 독서는 어디까지나 나를 위한, 그 다음에 아주 간단하면서도 끈질긴 분투한 노력을 바라는 겁니다. 독서는 그렇습니다. 나를 위한 게지 남을 위한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독서는 아주 간단합니다. 근데 간단하면서도 끈질긴 이런 분투한 노력이 없으면 이걸 이어 못 나갑니다. 이렇기 때문에 저는 이걸 꼭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학이 발전했다고 해서 우리 과학 시대의 놀부, 혹은 시대의 기원병기로 돼가지고 전자체계만 이거 하지 말고 반드시 종이책 한 장 한 장씩 누벼가면서 거기다 붉은 줄 혹은 어떤 줄을 꺼가면서 필기를 하면서 진지하게 독서를 해나간다면 우리는 정말 지식을 풍부하게 하고 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토록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잠을 자면 꿈을 꿉니다. 그러나 책을 읽으면 꿈을 이룹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잠은 꿈이 나오죠. 그런데 이 꿈을 실현하자면 책을 읽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우리 민족의 꿈, 중화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앞다투어 책을 읽읍시다. 이것이 제가 오늘 여러분과 담론한 독서의 의미가 아닌가 짚어봅니다. 네, 참으로 포기한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독서란 책을 통해서 지식과 정보를 얻게 되고 또 인간관계의 이해를 도우게 되면 또 사물에 대한 사고의 틀을 넓혀주는 활동인 것입니다. 선인들은요, 책은 인생의 험준한 바다를 항해하는 데 도움이 되게끔 남들이 미리 마련해준 나침판이요, 망원경이라고 했습니다. 네, 인생의 긴 료로에 당신의 가슴을 넉넉히 채워줄 동반자, 그것은 독서입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남의 것으로 될 수 있지만 독서로 얻은 지식은 영원히 내 것으로 됩니다. 네, 때문에 독서는요, 중요하고 해볼만한 것입니다. 철학가 디플러의 말로 또 오늘 라디오 천학 공감 토론방 여기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언제고 괴로움이 있게 되면은 당신의 책으로 달려가라. 책은 언제나 변함없는 친절로 당신을 대하게 될 것입니다. 네, 이 시간 프로교육의 최명광 진행의 서태문, 녹음 제작의 이호였습니다.